여러분 안녕하세요. 앨리스 심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앨리스 심의 앨리스입니다. 앨리스 하면 생각나는 거 여러분 있으시죠? 네. 뭐죠? 이상한 나라 앨리스. 맞아요. 이상한 나라 앨리스인데 저희는 수상한 나라의 앨리스예요. 수상한 나라. 참으로 수상하시고 이상하신 분이세요. 네. 어떤 수상한 일이 있는지 또 어떻게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섰는지는 이 수상한 나라의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말 요새는 이 수상한 나라 얘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밤잠을 못 자는지 몰라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가슴 설레고 날마다 감동인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서 수상한 나라를 소개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여러분 수상한 나라 때문에 맨날 스트레스를 받으세요. 네. 이 수상하고 이상한 궁금증을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소개를 해주실 우리 앨리스예요. 우리가 사실상 가장 요새 관심 갖는 일들, 가장 관심 갖는 일 하면 어떤 일이 가장 관심이 있어요? 누구나 다 갖는 관심. 우선은 돈 버는 거. 중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 건강. 건강. 언제든지 뭐 건강하고 행복한 날 되세요. 이런 인사 네, 되게 많이 해요. 그럼요. 근데 건강하고 행복하라고 하면 건강해지나? 안 해지죠?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거는 사실상 우리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도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관심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진짜 말로만이 건강이 아니라 정말 건강을 선사하는 이거 아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좀 더 건강하고 또 건강한 사람이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얘기들이 앞으로 펼쳐질 겁니다. 좋은 얘기네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아름답고 행복하신 이런 날들을 즐기기 위해선 앞으로 우리 앨리스의 이야기를 잘 들어오시면 될 거예요. 네. 앨리스 심 채널은 앨리스만 나오지 않고요. 이상한 나라, 수상한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오늘은 처음 시작인 날인데 정말 따뜻하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사실 우리를 많이 힘들게 했던 내용들이 많잖아요. 아파서 아니면 생각지도 않았던 제가 아는 분도 진짜 직접적으로 묻지마 이런 묻지마 뭐라 그래야 돼? 폭력? 묻지마? 폭행? 묻지마 폭행. 진짜 말하기도 좀 미안한 말들인데요. 사실 그런 일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진짜 희소식을 주고 있고요. 그런 분들이 지금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런 일들입니다. 너무 기대되시죠? 그런 게 있나요? 운동을 많이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것들 저희도 그런 걸 해요. 건강하려면 사실 잘 먹고 잘 쉬고 좋은 시간 보내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려면 사실 건강의 3대 요소라는 것도 있어요. 혹시 기억나는 거 있을까요? 건강의 3대 요소? 우리가 우선은 기본적으로 건강하려면 잘 먹어야 되고요. 그쵸. 잘 그리고 먹어야죠. 잘 자야 되고. 잘 자야 되죠. 그리고 배변도 잘하셔야 돼요. 그냥 잘 싸야 되죠, 우선은. 네, 옛날에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면 건강하다고 했잖아요. 제일 중요한데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먹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신문 칼럼을 보니까 옛날에 먹었던 시금치 한 접시가 지금은 19달을 먹어도 안 된다고 그래요. 그렇게 공기오염, 토양오염, 그리고 우리 몸이 또 그렇게 면역력에서 또 많이 변형이 돼가지고 사실상 그동안은 그냥 물만 먹어도 밥만 먹어도 건강했었는데 이제는 밥 갖고 안 되잖아요. 아마 지금 각자 식탁 위에 가면은 비타민제, 아미노산 이런 몇 가지들은 다 갖고 계실 거예요. 맞아요. 요즘 아마 여러분들 TV 틀어놓으시고 홈쇼핑만 보셔도 오전하고 저녁 방송에는 대부분 다 건강식품
또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어버이날 또 스승의 날이 오잖아요. 그때도 사실 가장 1등 선물이 옛날에는 상품권, 뭐 한우 이랬었는데 지금은 홍삼. 홍삼 맞아요. 홍삼. 건강식품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습니다. 외려 건강 염려증까지 있어요. 아무 물도 먹을 수가 없고 또 어떤 음식도 진짜 쉽게 편히 먹을 수 없는, 하다못해 햄버거도 제대로 못 먹는 사람도 되게 많더라고요. 아, 맞아요. 인스턴트 음식, 뭐,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아이들 보면은, 아토피. 아토피 최대가 음식에서 온다고 들었어요. 네. 먹는 거 중요하죠. 네, 우리 몸에서 잘 먹는 이유가 사실상 잘 먹는데 내 몸에 흡수율은 그렇게 높지가 않다 그래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내 몸에서 사실상 흡수할 수 있는 양은 채 25%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10,000원어치 먹으면 한 2,500원어치 이 정도 흡수가 된다고 할까? 그 정도로 사실상 우리 몸이 음식도 문제지만 우리 몸도 점점점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찾아봤어요. 그렇게 우리가 지금같이 얼마나 좋은, 우리한테 좋은 음식들이 얼마나 많고, 또, 영양소도 사실 영양제도 진짜 좋은 영양제가 많잖아요. 맞아요. 지금 또 하나의 지구촌이라 그래서, 뭐, 한국 제품뿐만 아니라 그냥 가장, 깨끗하다는 나라들에서 들어오는 그런 건강식품 되게 많잖아요. 너무 많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늘 아픈 사람들은 계속 아프거나 약을 끌 수가 없어요. 치료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 이유를 봤어요. 우리가 뼈를 다치거나 어디 다치면 의사 선생님들이 가서 뼈를 묶어주고 고쳐주고는 하지만 진짜 치료는 의사 선생님보다 더 유능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더 유능한 치료사가 있더라고요. 의사 선생님보다요? 네. 아니, 우리가 아프면, 대학병원, 여러분들 아시는 모모모런 이런 이름만 대면 아는 그런 병원이 제일 잘 고치는 거 아닌가요? 그쵸. 우리는 진짜 의사 선생님들한테 정말 감사하고 고마워해요. 저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을 제일 좋아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보다 더 유능하신 치료사가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내 몸에 있는 세포들이었어요. 세포요? 네. 세포가 치료를 한다고요? 네. 세포가 자연치유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네, 자연치유 알죠. 자연치유사들이에요. 자연치유사들. 아. 자연치유사. 우리 내 몸에 어느 적당한 영양과 적당한 일할 수 있는 어떤 무기만 주면 이 세포들은 건강을 위해서, 나의 몸의 건강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능력들을 발휘하는 그런 최고의 치유사들이 바로 세포더라고요. 그럼 그 세포가 우리가 아는 뭐 백혈구, 적혈구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 많이 아시네요. 아니, 이게 상식이지, 상식. 누구나 다 아는. 잘난 척한다. 맞아요. 우리 뼈는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갑자기 막 생물학 시간. 네. 뼈. 네. 뼈는요. 부분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나? 우리가 알죠, 뭐 경추, 뭐 네. 흉추, 뭐 요추, 뭐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 몸의 뼈는 202개, 한 200개 정도 넘어요. 어떤 사람은 그 뼈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부러져가지고 없는 사람도 있고 녹아서 없는 사람도 있지만 202개 정도를 갖고 있는 게 뼈고요. 뼈에 이제 살이 붙겠죠. 살이 붙는데 그 사이에 엄청 많이 있는 게 있어요. 뼈에 근육, 지구를 뭐 몇 바퀴 돌아야 된대. 혈관. 그렇죠. 맞아요. 혈관이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혈관도 뭐 큰 데는 뭐 정맥도 있고 동맥도 있고 그리고 알고 있는 뭐 대동맥도 있고 뭐 그리고 또 조그만 모세혈관도 있고 굉장히 혈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구를 뭐 2바퀴 반이나 돌아야 된다면서요? 한 바퀴도 안 돌아봐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많은 혈관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혈관보다 더 많은 게 있어요. 그게 세포인가요? 세포 전에 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신경. 근데 우리는 어디에 어떤 신경이 있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세포들은 어디에 어디 신경이 있는지가 알아요.
혹시 세포는 얼마나 되는 줄 아나요? 이 자연치유사님들이 몇이나 되는 줄 아세요? 우리 몸에요? 네. 한 100만 개 되나요? 졸았네, 생물 시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세포는 60조 들어보셨어요? 60조. 60조요? 네. 60조. 그게 얼마나 되냐면요, 이제 뭐 우리가 쉬어본 적도 없지만 사실 이제 어느 분이 얘기하시는 거 봤는데 우리가 너무 그 산속 같은 데 가면은 별빛이 많이 보이잖아요. 별들이 많잖아요. 그 산에 가서 한번 내 눈에 보이는 그 별 별들. 숫자, 별 숫자가 1000만 개라고 그래요. 그렇게나 많아요? 예. 근데 한 바퀴 뺑뺑뺑뺑 다 돌아도 60조를 셀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많아서 우리 몸을 소우주라고도 한다고 해요. 들어보신 것 같죠, 이제? 소우주. 소우주는 들어본 것 같네요. 네, 맞아요. 60조 개나 되는 세포들이 어디에 무슨 신경이 있는지는 저희는 알 수도 없고 사실 왜 아픈지도 모르는 것도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 세포들은 그 안에 60조 개가 쫙 퍼져서 뇌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포 신경까지 다 가서 치료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애가 바로 세포예요.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은 지금 내 몸이, 여러분 몸이나 저 몸이나 벌써 60조의 세포가 몸에 있다는데, 와.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 몸이 그렇게 대단한 몸입니다. 엄청난 몸이죠. 이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그런데 이 세포들은요, 평생 살지를 않아요. 그렇죠. 어떤 애는 뭐 하루 만에 사는 애도 있고, 뭐 180일, 120일 뭐 이렇게 살고 다 죽어요. 사람도 인생도, 인생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태어나면은 영원히 안 살고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포도 마찬가지예요. 피부 세포는 뭐 한 28일 정도 된다고 그러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어떤 세포는 24시간, 또 적혈구 같은 경우에는 120일 이렇게 세포도 다 수명이 있더라고요. 그럼 뭐 60조의 세포가 기간에 거쳐서 죽지만 또 다시 태어나죠. 또 태어날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세포는 잘 태어나고 또 잘 죽어야지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세포가 우리 몸에서 가장 작은 단위가 세포잖아요. 근데 이 작은 단위인데도 이 세포 안에 또 기관이 있어요. 더 작은 기관들이 있는 거죠. 세포 속의 세포네요. 그렇죠. 세포 속에 세포 그렇죠. 기관들인데 혹시 DNA, RNA 뭐 이런 것들 들어보셨을까요? 많이 들어봤죠. 많이 들어보셨어요. 네. 우리 몸에 세포가 있고 세포는 세포 안에 핵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DNA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전자들 있죠. RNA라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포 안에 있는 핵이 먼저 분열해야지 그 다음에 세포가 분열한다 그래요. 세포가 잘 분열하고 잘 살고 그리고 죽고 또 분열하고 잘 살고 또 죽고 이게 잘 이루어져야지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세포 속에 세포가 분열할 때 필요한 애가 있어요. 꼭 필요한 애. 그럼 좀 전에 말씀하셨던 핵이 분열을 해서 세포가 생성이 되고 다시 또 세포의 핵이 분열이 돼서 세포가 생성인데 거기에 필요한 거라 그러면은 그 영양분 아닐까요? 영양분? 그렇죠. 영양분? 영양분도 중요하죠. 네. 근데 영양분보다 더 중요한 하나가 있어요. 영양분보다 꼭 필요한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우리 지금도 우리가 숨을 쉬고 있죠. 산소, 공기, 맞아요. 산소예요. 우리가 생명의 3대 요소. 물, 공기, 햇빛. 네. 저 유치원을 잘 나오신 거예요. 네. 이건 유치원 때 배운 겁니다. 그런데 이 공기는 사실상 우리가 오늘도 계속해서 사실 계속 마시고 뱉고 마시고 뱉고 하고 있어요. 우리 뭐 솔직히 말해요. 몇 년 마셨어요, 공기를? 51년 마셨습니다. 네, 51년 이상 마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단 5분만 안 마셔도 죽죠.
그죠. 뇌부터 죽고 다 죽는다 그래요. 그 정도로 우리 몸에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게 산소인데, 그리고 그런데도 우리가 사실상 이렇게 산소의 고마움을 잘 모르고 있어요. 네. 그리고 15년마다 0.8%씩 대기에 있는 산소량이 줄고 있다 그래요.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세포가 분열할 때도 이 산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포가 분열할 때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세포를 분열하게 되면 기형세포 분열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자연치유 박사님들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정말 재밌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몸에 대한 신비한 내용도 되게 많지만 정말 감사해야 되는, 내 몸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야 될 일도 너무 많다는 거를 느끼고 있습니다. 맞아요. 건강해야 돼요. 네. 근데 이 세포 분열할 때 필요한 게 잘 알고 있지만 영양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 산소가 너무도 중요해요. 산소는 우리 호흡할 때뿐만 아니라 살아있게 하는 모든 생물체에는 반드시 필요한 게 이 산소고요. 가장 많이 필요한 애들이 내 몸속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내 몸속에 자연치유사님들이 이 산소가 가장 필요하다고 해요. 자연치유사가 누구라고요? 세포. 그렇죠. 몇 개나 있다고요? 얼마나 60조. 네, 그렇게 있어요. 오늘 진짜 공부 많이 하셨는데 이런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세포가 첫 번째로 가져야 할 기본적인 에너지, 우리 산소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나눠볼게요. 건강과 산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정말 산소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어서 사실 그냥 지나치기 쉬운 게 산소잖아요. 그런데 이 산소가 이렇게 중요한지, 세포에도 중요하지만 우리 건강에도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요소더라고요. 아, 그래요? 산소, 여러분 그냥 맨날 우리들이 마시는 게 산소잖아요. 공기고.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5분 이내에도 죽을 수 있고 51년을 지금 마셔왔는데도 지금 산소의 중요성을 솔직히 못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죠. 생명에 있어서 5가지 요소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산소인데요. 그 산소만 없어도, 산소만 부족해도 엄청난 많은 산소 때문에 많은 병이 생기지만 또 이 산소 때문에 엄청난 병들도 고칠 수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산소가 그럼 중요하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자연치유사들 얘기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 자연치유사들이 갖고 있는 최고의 무기가 바로 산소예요. 산소. 산소는요, 이 뇌 속에 우리가 말하고 듣고 생각하고 잠자고 밥 먹고 우리 냄새 맡고 모든 활동에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이 산소가 하는 일이에요. 외려 우리 밥 먹고 나면 속에서 막 이루어지죠? 가스, 장기들이 막 가스 이런 거 다. 장기들이 막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장기가 움직일 때는 더 많은 산소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내 몸에. 그렇게 산소가 꼭 필요해요. 근데 산소를 어디서 구하죠? 공기. 우리 지금 여기 다 산소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대기 중에 있는 공기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15년마다 0.8%씩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게 대기에 있는 산소라고 하는데 이 산소만 가지고도 엄청난 병들을 고칠 수가 있어요. 옛날에 보니까 제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무슨 가마병 생기는 병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산소가 부족해서 그런 병들을 고치는 데 쓰였던 게 또 이 산소기도 해요. 맞아요. 운동선수들 스포츠 스포츠 뉴스에서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요즘 산소 치료 받잖아요. 네. 무슨 캡슐 안에 들어가서 고압산소를 마시면 그 다음날 운동을 하고 경기를 뛰는 데 있어서 경기력 향상이 된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데 많이 활용하고 있고 많은 산소 치유가 효과가 있지만 우리 산속에 이렇게 높은데 이렇게 쾌적한 산속에 가면 진짜 공기가 좋잖아요. 그쵸. 되게 시원하고 좋지만 다시 우리 일상생활로 돌아오면 자동차 안에 들어가 있고 또 지하에 주차장 가고 그러면 또 다시 또 부족해지는 게 또 이 산소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왔어요. 산소 농도에 대해서. 우와. 네. 네, 여러분 산소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 산소 농도가 여러분들이 지하실에 들어가 있을 땐 18에서 19%. 다 느껴보셨을 거예요. 지하실에 머리 들어가면 띵하죠. 맞아요. 머리 답답하고 두통하고 뭔가 좀 답답한 느낌을 가지실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대부분 아파트에 사시죠. 저도 아파트에 살거든요. 네. 아파트에 사는데 아파트의 산소 농도는 18에서 20%. 별로 안 높네요. 네, 그래도 답답하지만 아파트 대부분 사시는 분들이 환기 많이 하실 거예요. 네, 저희 집도 환기 많이 하거든요. 그쵸. 네, 그래야 산소 농도가 좀 올라간대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이런 도심, 여러분들이 길을 걷는다거나 출퇴근을 하실 때 길에서 느끼는 산소 농도는 20.9%예요. 우리가 느끼는 그냥 보통의 바뀐데도? 네, 산소 농도. 왜 그러냐면 버스 다니죠. 매연. 우리가 끌고 다니는 일반 승용차 있죠. 오토바이 있죠. 우리 걸을 때 먼지 나죠. 이럴 때 유해가스가 많이 올라와서 맞아요. 20.9%래요. 네. 그리고 이거보다 조금 이제 산소가 좋은 게 여러분 그 집 주변 아니면 회사 주변에 공원이 있으시면 공원을 가보세요. 맞아요. 공원은 나무들이 있어서 산소 농도가 21.2% 정도의 상쾌한 기온을 느낄 수 있다고 하고요. 가장 좋은 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산, 네. 설악산이라든가 에이, 아니면 되게가. 뭐 원주 치악산, 여러분 요즘 아유, 국립공원도 되게가요. 많이 다니시죠? 이런 바닷가 이런 데 가시면 산소 농도가 21.6% 매우 상쾌함을 느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21.6%. 네. 제가요, 지난번에 어떤 교수님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강원도를 찾으면서 이 산소 농도가 가장 높은 데를 찾아다니셨대요. 근데 강원도 있대요. 강원도에 태기산이라는 산이 있대요. 거기는 23%까지 난다 그러더라고요. 23%. 근데 거기가 어딘지 뭐 찾아다닐 수도 없고, 뭐 설악산은 설악산? 그건 10년에 한 번 가는 거 아니야? 뭐? 평생에 근데 한 번 가는 거야? 그런 데를 어떻게 가요? 제가 여러분 그 군대 생활을 강원도 인제에서 했거든요. 아. 한계령 바로 밑에서. 근데 제가 휴가를 갔다 왔다가 휴가 나왔다가 들어가. 예, 휴가를 나왔다가 휴가를 돌아갈 때 지금도 기억해요. 20대 때인데 부대에 딱 복귀할 때쯤 되면 강원도 인제 산골에 딱 들어가는 순간 뭔가 이렇게 기분이 좋아져요. 상쾌하고. 그리고 풀냄새도 많이 나고. 네, 그때는 몰랐는데 요즘은 느끼겠더라고요. 아니 근데 요새는요 아파트도 산 주변에 있으면 동산이나 공원이나 이렇게 산 근처에 있으면 사실 최고의 주거지로 쳐준대요. 값도 비싸고 굉장히 비싸고 아이들을 키우려면 반드시 공원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맞아요. 산, 바다 역시 자연이 최고예요. 그런데 이 산업혁명? 하여튼 네. 산업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뭐 잘 아는 많은 기계들도 생기고 또 자동차도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산업에 쓰이는 이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될수록 산소는 그만큼 많이 부족해진다 그래요. 많이 부족해지고 산소를 더 쓸데없는 데 더 많이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산소가 계속해서 부족 현상이 생기고 있다고 해요. 그럼 여러분 제가 또 자료를 준비해 온 게 있어요. 오, 많이 산소 준비하셨네? 농도에 대해서 결핍 증상이 일어나면 우선 12에서 16% 맥박수가 증가하고요. 호흡이 증가가 되고요. 집중력 저하가 오고요. 여러분들 이 숫자 계산할 때 계산착오도 온대요. 그리고- 그렇죠. 정신 없을 때 맞아요. 그런 네. 경우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네. 그 아주 섬세한 근육들이 약화가 된대요. 그리고 두통, 메스꺼움 이게 산소 농도가 12에서 16% 정도 됐을 때 우리 몸에서 느낄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좀 더 떨어지는 9에서 14%의 산소 농도 저하증이 생기면 판단력이 저하가 되고요. 그리고 불안정한 정신 상태가 오고 그리고 메스꺼움, 기억 상실, 그리고 체온 상승, 안면도 창백해지고 의식도 몽롱해질 수 있대요. 그렇죠. 네. 아니 우리 옛날에 그거 뭐지 이렇게 매연 많이 나는 버스 같은 네. 거 타고 시골 가다 보면 뭐지 멀미 어지럽고 네, 메스꺼 없고 막 막 토할 것 같고 막 그렇죠. 두통 오고
이런데요. 여기에서 더 안 좋은 거. 6에서 10% 정도의 산소 농도로 떨어지면 의식을 상실할 수 있고요. 그리고 중추신경 장애, 그리고 안면이 창백해지고요. 그리고 전신 근육에 경직이 될 수 있대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5분에 우리가 산소를 숨을 못 쉬면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그쵸, 당연하죠. 이 산소가 중요한 거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맑은 공기는 이 나무가 많은 곳에서 나무가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내주는 우리 아주 고마운 친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듯이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맑은 공기, 이 적정 산소 농도가 많은 곳에서 산소량을 많이 마시면 우리 몸이 건강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막 나무 같은 거 막 심고 막 그러고 싶은데 네. 아무데나 심으면 또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요새는. 그래도 또 그것도 문제긴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듣다 보니까 지난번에 어떤 자료에서 봤는데 산소가 부족해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요새같이 뭐 이렇게 화합물질도 되게 많고 독성물질도 많아요. 그런데 또 몸을 다쳤을 때 몸이 아플 때 산소가 급격히 적어진대요. 부족해지고 더 중요한 거 정신적인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사기를 당하거나 도박을 해서 돈을 잃어버리거나 요새는 우리가 좋아하는 코인 같은 거 해갖고 막 돈 막 잃어버리거나 코인. 네, 좋아요. 아시죠? 무섭죠? 잘 안 되는 네. 것도 있고 저는 좋아하지만 어쨌든 그런 상실감이 생겼을 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산소를 가장 많이 빠르게 잃어버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마인드 컨트롤도 건강한 산소를 얻기 위한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제 개인적인 그 체험 사례를 말씀드리면 체험 사례. 네. 저희 집이 30층이에요. 오. 네, 저희 집이 30층인데 높이로 따지면 한 66m 정도 같아요. 근데 제 집에만 올라가면 조금 뭔가가 계속 답답해요. 네. 보이는 거는 뻥 뚫려 있는데 이 숨을 쉰다든가 뭐가 답답해서 얼마 전에 집에 그 외부 공기를 빨아들여서 집에 분사해주는 이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오. 그래서 이제 집에다 어머니 때문에? 네, 집에다 그걸 설치를 했더니 효자예요. 그나마 이 집에서 느끼는 이 산소 공기, 이 산소 농도량이 올라가니까 오히려 몸이 좀 자고 일어나서 개운해지고 그전엔 안 그랬거든요. 아, 근데 그거 알아요? 그 산소가 나올 때마다 꼭 따라오는 애가 있거든요. 에너지가 필요하고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한 애가 산소지만 산소가 나올 때마다 뒤에 꼭 꼬리표처럼 오는 애가 있어요. 산소가 오는데 꼬리표처럼 따라온다고요? 네. 스토킹 하는 거예요? 네. 에너지가 나올 때마다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게 산소지만 산소가 나올 때마다 쫓아오는 애가 바로 활성산소라는 애예요. 아, 말만 들으면 되게 좋은 애 같죠? 활성산소니까. 가스활명수 생각나는데. 근데 이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독이에요.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 뭐 암을 만든다거나 우리 세포를 교란시켜서 엉뚱한 유전자를 만들거나 병들게 하거나 심지어는 암세포를 만들어내는 그런 애가 바로 활성산소예요. 근데 안 나올 수는 없어요. 산소가 나올 때마다 활성산소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야구르트 선전 같은 거 할 때 보면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이 오래 산다고 해요. 그리고 제일 늦게 느릿느릿하게 쉬는 동물 누구죠? 뭐죠? 거북이. 거북이? 네. 나무늘보? 이런 애들이요? 거북이가 되게 오래 산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산소를 조금 먹고 천천히 내밀고 그러다 보니까 활성산소를 덜 먹는 거죠. 그래서 고산지대 사는 사람들이 장수한다는 그런 말이 옛날에 야구르트 설명할 때 들었는데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일찍 죽는 게 그렇죠. 운동선수들이 이런 말하면 안 되는데 운동선수들이 왜 이렇게 단명하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가 이 활성산소 때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산소라고 다 같은 산소는 아닌 거죠. 그럼 지금 숨을 쉬면 안 되고 숨을 안 쉬고 어떻게 살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이러니까요. 산소를 충분히 마시고 내 60조
되는 자연치유사인 세포들한테 충분한 산소를 전달해주고 그러면서 이런 활성산소를 제거하거나 아니면 활성산소를 좋은 애로 우리 편으로 만드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못 그거 들어봤는데. 못 들어봤잖아요. 이게 바로 얘요? 네, 바로 사이토푸드입니다. 사이토푸드는요, 사이토라는 말이 원래 세포라는 뜻이기도 한데요. 세포라기보다는 세포보다 더 작은 조직이 있다 그랬잖아요. 세포 속에도 핵이 있죠. 핵도 있고, 뭐, 미토콘드리아, 뭐, 우리 알고 있는, 뭐, 소포체, 뭐, 골지체, 뭐, 리소좀, 여러 가지 세포의 기관들이 있잖아요. 이 기관까지 세포가 반드시 필요한, 산소뿐만 아니라 수소뿐만 아니라 영양소를, 그리고 충분한 물을, 우리 몸에서 산소가 움직일 때마다 내 몸에 있는 물에 40만 분의 1 정도 물을 또 계속 활용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물도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우리 몸의 70%가 물이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하루에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면 몸에 좋다고 하는데. 네, 맞아요. 그럼 얘도 물처럼 생겼는데요? 그렇죠. 물입니다. 그냥 물인데 이 사이토푸드라는 애가 이 물을 만나면 물이 굉장히 똑똑해져요. 그래서 내 몸에 세포 속까지 물도 그대로 데리고 들어가고요. 또 산소도 데리고 들어가고요. 수소도 데리고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 세포가 반드시 필요한 필수 영양소 129가지도 가지고 들어가요. 그래서 동시에 집어넣어서 이 세포가 정상적으로 자기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세포 역할이 뭐라 그랬죠? 세포 분열. 자연치유. 해서 자연치유를 해주는 게 맞아요. 세포의 역할인데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우리가 여러분 이 음식이라든가 뭐 물이라든가 먹을 때 흡수율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럼 얘는 그 흡수율을 그럼 높여준다는 말이에요? 네, 이 그냥 물을 먹었을 때 하고 사이토푸드라는 우리 세포식품을 이 물과 함께 물에다 넣어서 흔들어서 드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넣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방울로 먹어요. 이렇게 물이잖아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떨어뜨려서 먹는데 한 방울 두 방울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얘도 물이에요. 제 옆에서 보는데 물이에요, 물. 그냥 물방울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사이토푸드라는 애를 넣어서 얘가 제가 사이토푸드 얘기는 다음에 다시 정말 제대로 설명을 드릴 건데 이렇게 해서 흔들어서 마셔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물이었던 애가 굉장히 똑똑해지는 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네. 저 이거 한번 해봐도 되죠? 네. 여러분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 몇 미리씩 먹는 거 아니고 이렇게 똑똑똑똑 떨어뜨려서 500ml에다가 저희는 보통 분들은 한 20방울 정도씩 넣어서 하루에 한 3번 정도 드세요. 그러면 한 1.5리터 정도 드시거든요. 근데 얘가 몸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는지 제가 얘기해서는 여러분들이 믿지 않잖아요. 사실 저도 굉장히 많은 그런 경험을 갖고 있지만 진짜로 이 사이토푸드라는 애를 만나서 인생이 바뀌고 또 생활이 바뀌신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잘 모르는데요. 지금 카메라에 잡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뭐가 이렇게 녹아내려가고 있어요. 분명히 물방울 떨어지듯이 떨어졌는데 네. 제가 한번 마셔볼게요. 물도 마시기도 한. 약간 시큼한 건데요. 굉장한 강산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 들어가서 흔들면 3폐에서 5폐 정도 되고요. 내 입속을 통해서 들어갈 때는요. 강알칼리로 들어가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해서 흡수가 돼서 들어가요. 그래서 세포 속에 들어가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 것 중에 딱 한 가지 먼저 오늘 설명드린 게 바로 이 산소 공급이에요. 산소를 충분하게 공급하는 거고요.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흡수율은 95%에서 100% 정도까지 돼요. 이 사이토푸드가 몸에 들어가서 물속에 통해서 내 몸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는지 직접 그런 경험을 가지신 분들과 한번 나눠볼 수 있는 시간들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언제요?
찾아오셔야지. 여러분,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산소로 인해서 몸이 건강해지신 분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까지? 다음에? 네, 다음 주까지 제가 찾아올게요.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